안녕하세요. 여러분께 따뜻하고 잔잔한 감동을 전하는 감동세상입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해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의 의료기술을 경험하고 극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영국의 한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아빠와 아들의 이야기를 재각색한 사연입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국에 사는 한 외국인의 아들이 갑자기 실명될 뻔했다가 기적적으로 완치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영국에 사는 올리버의 친한 친구 고향이 한국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한국 덕분에 새 인생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영국의 한 커뮤니티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뜨거웠다고 하네요. 도대체 이 가족은 어떤 일을 겪었던 걸까요? 무슨 사연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지금부터 가슴 따뜻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영국 코르널에 살고 있는 올리버라고 합니다. 7살이 된 아들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희에게 불행이 찾아온 건 3년 전이었어요. 올리버는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들을 돌봐주던 형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올리버 큰일 났어 어떡해라고 시작한 형의 목소리는 굉장히 떨리고 있었어요. 이 말을 듣자마자 다리가 풀리고 심장이 떨렸습니다. 직감적으로 아들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올리버는 침착하게 천천히 이야기하라고 했고 형은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해리가 놀이기구에서 떨어졌는데 많이 다쳤어. 피도 많이 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곧장 아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는 내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손발이 떨리고 무서웠어요. 어떻게 아들 있는 곳으로 달려왔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였고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인 채 형과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저는 많이 놀랐지만 두 사람이 놀라지 않게 평정심을 유지하며 곧장 병원으로 아들을 데려가 응급처치를 진행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아들의 망막신경이 손상됐다고 했어요. 크게 손상을 당해 전문병원으로 옮긴 뒤 반드시 안과 수술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있는 병원에서는 응급처치만 가능하고 이런 큰 수술은 진행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전문병원을 소개해 줄 테니 그쪽으로 가보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정말 위험한 상태였어요. 수술을 하지 못하면 아들의 양쪽 눈은 실명된다고 했습니다. 양쪽 눈 시력을 잃을 수 있다니 아직 7살인 아이에게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잘 보호하지 못한 저의 책임이기에 정말 미안했습니다. 차라리 아들 대신 내가 실명되는 게 나았으면 하는 생각과 아들만큼은 괜찮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응급실에서 소개해준 안과 전문병원으로 급하게 갔습니다. 처음 아들이 진료를 받았을 때는 한쪽 눈만 시력을 잃을 수 있다고 하더니 정밀 검사를 하고 나서는 응급실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양쪽 다 실명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올리버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고 합니다. 이제 겨우 7살 된 아이가 큰 수술을 해야 하는 것도 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수술하지 못하면 완전히 앞을 볼 수 없게 되는 이 상황이 절망스러웠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었고 의사에게 당장 수술을 해달라고 했고 아들은 수술이 들어가기 전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불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 전 검사 결과에 대해 다시 이야기한다며 이 수술은 수술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현재 병원에서 진행했을 때 성공 확률이 매우 낮다는 거예요. 여기는 경험이 별로 없어서 더 큰 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공 확률이 낮은 수술을 회피하려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올리버는 다른 병원에 소개를 받고 대학 병원들을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영국의 대학 병원들은 대부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공 확률이 낮은 수술이고 매우 위험하다며 수술 실패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면 진행은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희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어요. 7살의 아이에게는 너무 가혹했습니다. 아이의 인생이 걸려있기에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고민해본다고 이야기한 뒤 다른 병원을 찾고 또 찾았어요. 하지만 아예 이 수술은 성공 확률이 너무 낮고 위험하다며 거부하는 곳이 더 많았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 저희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위험하더라도 수술을 해보겠다고 하는 병원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때의 심정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은 눈앞이 잘 안 보인다며 매일 울었습니다. 밥을 거부하는 건 당연했고 우린 우울한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아이가 불안해할까봐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올리버도 괴로운 나날을 보내며 잠도 자지 못하고 밥도 먹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치료해야 하는 게 먼저였기에 힘내서 병원을 더 찾아보기로 했어요. 혹시 다른 나라에서는 이 치료가 가능할까? 다른 나라라고 해봤자 아는 곳은 친한 친구가 있는 한국이었습니다. 친구는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었고 올리버는 모든 상황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는 당장 한국으로 오라며 돈까지 보내주었습니다.
올리버는 아들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친구와 함께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갔어요. 한국어를 잘 못하는 올리버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다행히 친구의 도움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대학병원에 접수까지 했습니다. 병원에서 한국 직원들은 올리버의 이야기를 듣고도 별로 놀라지 않더군요. 자기들끼리 얘기를 좀 나누더니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면 된다고 했어요. 올리버는 다급해 죽겠는데 걱정은커녕 익숙하다는 듯 여유롭게 안내를 했어요. 올리버는 이 행동들이 너무 당황스러웠고 실망감이 컸어요. 이곳도 영국과 별반 다른 게 하나도 없구나. 또 수술을 못한다고 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빨리 진료를 끝내고 다른 병원을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조금 기다리다 보니 올리버 차례가 되었고 한국 의사에게 영국에서 받은 진단서를 보여줬습니다. 의사는 진단서와 아들을 유심히 보더니 진료실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니, 이런 무책임한 의사가 다 있나? 뭐 이런 병원이 있나? 올리버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하지만 그건 올리버의 착각이었습니다. 나갔던 의사는 직급이 더 높아 보이는 다른 의사와 함께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한 올리버에게 중년으로 보이는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늦지 않게 병원으로 와서 다행입니다. 10일만 늦었어도 완전히 시력을 잃었을 거예요. 저희 병원은 인공각막 이식 수술에서는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아이 걱정은 이제 내려놓으시고 저희에게 믿고 맡기시고 마음 편히 계세요. 저희에게는 간단한 수술입니다. 보호자님께서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셨습니까? 저희가 아무 문제 없이 완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완치해준다는 말만 들어도 감사한 일인데 저를 위로까지 해주고 있었어요. 올리버는 눈물이 났습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한국까지 찾아온 올리버가 대단하다며 의사 선생님께서는 바로 수술을 해도 되겠느냐고 물었어요. 저희 가족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영국에서는 수술하려면 보통 6개월 이상은 기다려야 하는 일이 많은데 지금 당장 수술을 진행하자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의사의 자신감 있는 눈빛에 올리버는 믿음과 신뢰가 쌓였습니다. 심지어 의사 선생님은 영어도 잘해서 의사소통이 잘 됐습니다. 희망의 불씨가 꺼져가던 우리 가족에게 한국의 병원은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것도 첫 번째로 만난 병원이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각막 이식 수술이 가능한 곳이라니. 다시 태어나도 이런 행운이 또 있을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친구를 통해 말로만 듣던 한국이 더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주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던 친구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기술도 최고 수준인데다 사람들까지 이렇게 친절하고 따뜻하다니 이곳은 저희에게 천국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렇게 바로 수술이 진행되었고 수술 결과를 기다리며 긴장을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복하는 동안 우리 가족이 불안하지 않도록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주위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 따뜻함을 아직도 잊을 수 없네요. 놀라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단 7일 만에 시력을 되찾았어요. 흐리게 보이던 눈이 이제는 사물의 형태와 움직임을 구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병원에서는 수술 후에도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 아이의 진행 상태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문제까지 치료했는데요. 힘들었을 아이의 마음마저 진료하고 치료해주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진행했습니다. 무엇보다 병원비도 저렴했습니다. 성공 가능성이 없는 영국에서 수술했을 때보다 절반 이상 저렴했어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제 아들은 안경을 써야 하지만 이제 글자도 뚜렷하게 볼 수 있게 됐어요. 계속해서 재활치료를 하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어요. 한국의 음식이 맛있다며 밥도 잘 먹기 시작했고요. 영국에서 있을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이런 일이 생기고 나니 한국에 이민 생각이 절실하더라고요. 현재는 많은 외국인 지원 프로그램도 있어서 상담을 받고 있고 저희 가족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준 한국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저와 같은 상황을 겪을지도 모르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이 글을 작성합니다. 이상 올리버의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이었습니다. 올리버 가족이 한국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응원의 한 말씀 댓글로 남겨주시면 올리버 가족에게는 큰 힘이 될 거예요. 올리버의 사연을 보면서 한국 의료기술은 새로운 인생을 준 기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국은 백내장 수정체를 대체하는 인공수정체를 개발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 비해 과잉 진료가 없고 병원비가 저렴한 곳이기도 해요. 한국의 의료기술은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사는 국민으로서 뿌듯함이 몰려오네요. 가슴 따뜻한 이야기는 다음에 또 들려드릴게요. 저희 채널에 소중한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선사하는 감동 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